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은 클래리티 액트 법안과 관련해서 DS 세력의 반격, 뭐 군사 이동, 또 미 재무부의 이엔화, 일본의 이엔화 개입이라든가 아까 말한 클래리티 법안 관련 비상 시나리오에 대한 현재 힘모자 작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많지요. 지금 내가 처음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다루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최근 밀리터리의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군인을 겨냥한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계 태세가 한층 강화됐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미 육군 제82 공수사단은 2026년 7월 15일부터 28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주 폴트 리버티에서 신속한 전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국내 비상 상황에서 정부 기능을 유지하는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췄고, 이 훈련은 클래리티 법안 시행을 앞두고 주요 금융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힘모자의 작전 절차와 맞물려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공식 발표는 물론 없지요. 이러한 군사 움직임은 캠프 데이비드의 활동이 활발해진 시기와도 겹치는데, 2026년 8월 2일 내각회의가 이곳에서 열렸죠. 그래서 그러한 감시망이 침투된 워싱턴 DC를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장소를 선택했다라고 하고, DS 세력의 반격은 미국 정보기관 내부의 대리 세력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FBI 워싱턴 지부와 CIA 작전국 내부 일부 세력은 표적 정보 유출과 금융 압박을 이용해서 행정부의 정책 집행을 방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25년 11월 17일 팜비치 음모 사건 당시 활동했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현재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워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흔드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과 이엔화 시장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개입은 일반적인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의 일환이고, 2026년 7월 22일 미국 재무부는 연방준비제도와 협력해서 이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한 압박 속에서 이엔화 유동성을 지원했습니다. 제가 이거 이엔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방송을 지난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약 21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가 뉴욕 연방준비은행을 통해서 실제 집행이 됐으며, 이는 기존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조치는 특정 세력이나 파괴 공작과는 관련이 없으며 클래리티 법안이나 반 트럼프 활동과도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정보기관 내부의 방해 세력은 클래리티 법안을 기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요소로 보고 있어요. 이들은 조직적인 로비 활동과 선택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의회의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려고 합니다. 일부 인물들은 감독위원회 내부에 남아 절차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공개적인 행동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2025년 금 재평가 신호 이후 압박을 받아온 기존 법정화폐 기반의 유동성 체계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죠. 그거는 현행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토큰화된 증권과 블록체인 기반 금융 상품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고 등록되지 않은 플랫폼에 대한 단속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6년 7월 10일 작성된 SEC 내부 문건에는 이러한 준비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새로운 법률 없이도 토큰화 확산을 늦추기 위한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조치는 보다 광범위한 금융 재편 과정에 마찰을 일으킬 수 있고 이 모든 요소가 서로 맞물리면서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의 움직임은 반격 세력에 대비하는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고 미 재무부의 조치는 단기적인 시장 위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 내부에서는 여전히 행정부를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지만 캠프 데이비드의 내각회의는 정부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되고 물론 일부 내용은 확인된 작전상의 움직임만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결과에 대한 추측은 없고 계속해서 미국 정보기관 내부의 방해 세력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과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FBI 워싱턴 지부, CIA 작전국, 그리고 일부 의회 감독위원회 내부 인물들을 통해서 움직이는데 최근 그러한 내용을 보면 새로운 사실도 아니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절차를 지연시키고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리는 방식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7월 24일 FBI 방첩부에서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 회람된 것으로 알려진 메모에는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CNN과 뉴욕타임즈의 기존 언론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러한 활동은 클래리티 법안이 금융 안정을 위협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서 국민들의 지지를 약화시키려는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작성자는 민주당의 이 매사추세츠 주의 의원이죠. 이 사람이 아주 참 한심한 사람인데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여자 상원 의원이 있어요. 그녀의 행보를 보면 이런 움직임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된다는 게 이제 이거 말을 좀 잘 해야죠. 이러한 움직임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클래리티 법안 통과하는 걸 매우 반대하는 여자거든요. 그래서 CIA 내부에서는 전 국장 지나 해스펠과 연결된 일부 인물들이 핵심 상원 의원들에게 선택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법안 반대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워싱턴 DC와 런던에 있는 보안 연락망을 이용해서 비공식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2025년 작년이죠. 11월 17일 팜비치 사건이 무력화된 이후에 실제 무력 공격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감시 대상 인물들의 움직임을 보면 입법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비상계획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공포 매도를 유도하기 위한 시장 조작 시나리오도 있고 백악관은 이러한 활동을 인지하고 있으며 방첩 조치를 더욱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 내각회의에서는 이러한 위협이 직접 언급이 되고 내부 방해 세력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대외적으로도 알리며 작년 11월 17일 밤비치에서 무산된 음모는 말하려고 해서 열린 비공개 모금 행사 중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직접적인 공격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뭐 주요 언론에서는 전혀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내부 사후 보고서와 기트모 기지 부속 시설 그리고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설에 보관된 비공개
군사재판 기록에만 남아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공개 기록에는 작년 11월 18일 팜비치 포스트에 허가받지 않은 드론이 경계선을 침범한 일상적인 보안 사건 정도로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 실제는 FBI 워싱턴 지부 내부 인물들이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허위 정보라고 그 허위 정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세운 조직과 핵심 인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가 일반 보도에서 안 나오니까 몰랐었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 11월에 마랄라고의 이제 그러한 그러니까 뭐 투통을 제거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실패했다는 얘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뉴욕에 있는 CIA의 비공식 은신처에서 그것이 계획이 조율이 됐고, 그 CIA의 잔존 세력, 검은 모자들이 아직 남아있죠. 그리고 DC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과 연계된 것으로 그 모사드 연락관들이 관여가 됐다라고 하고, 현장 작전을 총괄한 인물은 마르커스 R 델가도 DELGADO, 스펠링은 그렇습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가 현장 작전을 총괄했는데 민간 군사 계약업체 소속 요원이었고, 그는 이제 과거에 특공대인 델타포스 출신으로 현재는 플로리다주의 폴트로더데일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사람은 뉴욕의 블랙락 유럽 데스크를 거쳐서 약 180만 달러를 돈을 송금받았고, 이 자금은 프랑크푸르트의 도이치방크 유동성을 유지하는 데 사용됐던 것과 동일한 자금 경로를 통해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작전 계획은 뭐였냐? 첫 번째는 작년 11월 17일 오후 9시 45분에 마랄라고의 보안 시스템에 사이버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것은 2024년 NSA 하청업체가 남겨둔 것으로 주장되는 그 백도어를 이용하도록 설계가 됐고, 두 번째는 드론을 이용해서 펜타닐이 섞인 에어로솔을 살포한 뒤에 케이터링 직원으로 위장한 무장 요원 4명이 현장에 침투하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투통을 즉시 제거하려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대규모 혼란을 우선 일으켜서 투통이 공개적으로 의료로 호송되는 상황을 만들고, 이를 계기로 수정헌법 25조 발동 절차를 진행하려 했다 그러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절차는 당시 하원 정보위원회 내부에 남아있던 애담 시프가 이제 애담 시프가 하원이 아니라 상원, 그 옛날에 애담 시프가 하원 의원 하다가 상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하원 정보위원회의 내부에 남아있던 그 시프와 연결된 잔존 네트워크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DIA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루킹글라스라고 그래요. 그 검증팀이 2025년 11월 12일 관련 통신을 가로채면서 계획을 사전에 파악을 한 겁니다. DIA가. 그래서 그 결과 웨스트 팜비치의 한 창고에서 사전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작전이 무력화된 거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2025년 11월 16일 새벽 3시에 미 해병대 정찰 부대와 비밀 경호국 합동팀이 행정명령 권한 아래 작전을 수행해서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했습니다. 델가도는 생포되어
캠프 데이비드 그 로럴 로치 지하의 비공개 구금 시설로 이송이 됐고 이후 올해 2월 3일에 관타나모로 옮겨져서 군사 재판 절차를 밟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핵심 인물 2명도 체포됐는데 한 명은 영국 런던의 MI6와 연계된 인물이었고 이들은 모두 비공개 시설로 이송됐으며 공식 기소나 언론 보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거는 그냥 드론 침입 사건 요 정도로 알려졌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제 전에 언급한 리버스 캐리 트레이드 방해 공작과 유럽 은행들의 유동성 공급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왜 주류 언론은 전혀 보도를 하지 않았는가? CNN과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주요 언론이 그 DS 세력의 통제를 아직도 받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도 차단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이 공개되면 힐러리와 오땡땡 대통령 등과 연결된 더 큰 비밀 네트워크가 드러날 위험이 있었으며 이들과 관련된 군사 재판 기록도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도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복제인간인가 마스크를 썼나 뭐 대역인가 하는 문제를 계속 사람들이 제기하고 나오는데 제가 전에 방송에서 얘기했죠. 힐러리나 오땡땡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방송에서 멤버 전용 방송에서 복제 그 인간을 클론이라 그러죠. 그래서 클론이나 마스크 쓴 또 바디 더블은 대역이라 그러고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팜비치 포스트에 지금 제가 조금 아까 말한 드론을 띄워서 그러한 그 사건을 일으켰던 그 내용은 팜비치 포스트라는 그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로컬 지역 신문이죠. 근데 거기에 관련 기사는 72시간 만에 디지털 기록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흔적은 금융시장 이상 징후가 나타났었고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프랑스에 이게 이제 불어라서 발음을 그냥 소시에테 제네랄 이렇게 발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이 갑자기 공급된 기록이 있었으며 이것이 실패한 작전에 자금 흔적을 덮기 위한 조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싶은 사람은 소시에테 제네랄 자료를 찾아보시면 되고 그 프로젝트 루킹 글래스로 이제 그거를 미리 계획을 찾아냈는데 그 얘기는 언젠가 그 프로젝트 루킹 글래스에 대해서 그런 자세한 말씀을 언젠가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책에 플래닛 로스차일드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3차 세계대전의 최종 결말이 뭔가 그거를 이제 거기서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드리면 이제 지금 뭐 이란 전쟁을 하면서 뭐 3차전이 일어나고 뭐 많은 중동 국가들이 끌어들이면서 뭐 이게 세계 대전으로 비화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은 전 지구상에서 전쟁을 종식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 선제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면 그렇게 되면 이제 내 싸라 지 싸라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플라넷 로스차일드라는 그 책의 마지막 장에서는 그 3차 대전의 최종 결말을 이렇게 예고합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과 나토 연합, 이제 배후에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그 두 연합이 미국과 나토 연합이 한편에 서고 이란과 러시아, 중국으로 합쳐지는 그 3국의 연합이 다른 한편에 서는 대결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중동의 다른 국가들까지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국제적인 그 알파벳의 17번째 글자 아시죠? 그 작전 때문에 그 작전 덕분에 최종적인 세계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에 벌어질 뻔했던 그 악몽이 막아졌고 무력화돼서 그 계획을 설계했던 사람들은 체포가 되고 저 세상으로 갔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2015년부터 2025년 사이에 가까운 미래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하면서 그 책에서 미리 전망을 해 놨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게 지난 10년을 얘기하는 거죠. 올해 2026년이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일은 뭐 경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정신적으로 대비하는 것뿐이었는데, 이를테면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붕괴라든가 거리에서 폭동과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대규모 거짓 깃발 공격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핵공격을 포함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계엄령 선포, 시리아, 이란 그리고 파키스탄과의 전쟁, 중국과의 대치 또는 제한전, 러시아와의 대치 또는 제한전, 전 세계 사람들의 대규모 공포와 혼란, 이스라엘 땡 나라가 마지막 팔레스타인들까지 이렇게 없애는 그러한 이러한 일들이 이제 2015년부터 25년 사이에 DS 세력이 계획을 하고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일들을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 후에 세계 지도자들과 그 국제금융권 인사들이 긴급 회의를 열면서 그들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을 내놓는다 하고 회의를 하면서 신세계 질서를 제안하죠. 그리고 언론이 이런 새로운 세계라는 개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년 당시에는 로스차일드 범죄 그 조직의 그 사단적 계획이 멈출 수 없을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이제 언론이 엄청 그 프로모션을 한 거죠. 그리고 결국 그 계획을 무너뜨리고 인류를 구한 것이 제가 지금 방송에서 오랫동안 말해왔던 그 힘모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 미국의 군부의 비밀 작전이었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려야 뭐 처음 와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해가 될 테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끔찍했던 아까 책에서 말한 그러한 끔찍할 뻔했던 그런 예언이 이제 예언이 안 맞은 거죠. 안 맞으니까 인류한테는 잘된 일이죠. 그래서 힘모자들의 어떤 세운 계획, 그들에게 남은 그들의 의도는 뭐였을까? 그러면 만약에 DS 세력의 지도자들이 원하는 DS들이 세력이 원했던 그 일이 진행이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를 전 세계 사람들이 보도록 그 무섭게 재현하는 것이었죠. 그게 뭐냐, 재현이 이제 리에넥트먼트라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암호성 메시지를 계속 남겼고 그런 캄을 남겼죠. 그리고 그 수많은 그 알파벳의 17번째 글자의 게시물이 계속해서 올라왔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 같은 이런 애논들이 계속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깨우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영화, 제가 이 영화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Sum of All Fears라는 영화 있어요. 그게 이제 유명한 영화죠. 그게 이제 공포의 sum, 총합, sum은 합한다, 뭐 이런 어떤 총합,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화에 뭐가 나냐면 가짜 제3차 세계대전 공포 시나리오예요. 그 영화의 내용이. 그래서 그러한 영화처럼 그러한 시나리오가 벌어질 뻔했다 이거죠. 그래서 단순히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일들만으로는 그러한 거대한 이벤트가 생겨나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어쨌거나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협조해서 그러한 어떤 협조라는 것보다는 이제 뭐 자기네들도 우리 이렇게 안 되겠다 하면서 그러한 3차 대전이 일어나기까지 그러한 어떤 전 세계가 공포 수준으로 몰아넣는 그런 상황에 러시아와 중국이 끌려 들어오지 않았죠. 그 가능성도 낮아 보였죠.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냐. 이들은 얼라이언스, 동맹 관계에 있다. 일반 사람들은 모른다 그랬죠. 그 참 이 정도 되면 이제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돼. 합리적인 의심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잠자고 있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트통은 자신의 파트너라고 불리는 푸틴과 그 시진핑 또 빈 살만 인도의 모디 등등과 얼라이언스를 이루면서 우호적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영화성에서 양측이 충돌할 수도 있는 영화 그 Sum of All Fears 보세요. 그 영화 저도 봤는데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마지막에 그 파바로티인가요? 그 사람이 그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영화 속에서 양측이 충돌할 수도 있는 새로운 길, 다시 말해서 무슨 길이냐 그럼 그거 이제 영어 스테이지드, 연출된 군사적 긴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제시한 당시의 언론 기사 제목 당시의 언론들이 한 기사의 제목을 말씀드리면, 뉴욕 포스트는 미국과의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란이 중국으로부터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받는다. 그런 제목을 올렸어요.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향하는 이란의 보급선을 공격하면서 카스피해에서 두 개의 전쟁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다. 또 팍스뉴스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Axis of Aggressors, 이란 침략국들의 축이라 그러죠. 그래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침략국들이 축을 만들어서 미국을 압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팍스뉴스가 미 상원이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푸틴의 전쟁 기계 월머신이라 그랬으니까 전쟁을 계속 하려는 걸 무너뜨리려 한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또 독일의 대러시아 전쟁 비밀 계획에 대해서 헤드라인을 썼고, 야후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에게 점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이란 전쟁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집트에서 새로운 폭발이 발생했고, 미국과 사우디가 이라크에서 공동 공습을 실시했다라고 PBS가 뉴스를 했고, ABC 뉴스는
발트 3국가 폴란드는 러시아가 나토를 상대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또 CBS 뉴스는 트럼프가 러시아와 중국의 이란 분쟁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 그 뉴욕 타임스는 이스라엘이 가자 시티에 한 모스크를 공격했다라고 뉴욕 타임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여러 가지는 그 당시에 그 아까 말한 그 언론 기사 제목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3차 대전으로 가는 공포 시나리오를 부추기는 일이었죠. BBC는 또 우리가 제3차 대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더 힐이라는 그 뉴스는 우크라이나는 이미 3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고 있을지도 몰라. 다만 서방이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야. 또 더 위크라는 거는 우리는 3차 대전에 얼마나 가까워졌나. 아메리칸 컨서버티브는 네타냐후와 젤렌스키가 트럼프를 방문하면서 두 전쟁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트럼프가 러시아, 이란 제재 법안에 대해 새로운 요구를 내놓았다. 그러한 기사들을 썼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제가 왜 하느냐. 세계 강대국들과 그 나라에서 두려움에 빠질 평범한 시민들을 하나의 거대한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 필요한 예측 프로그래밍, 프레딕티브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것과 로지스티컬 패스웨이스, 물류 군사적 준비 과정은 이제 모두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그 알파벳의 17번째 글자가 특별히 언급했던 그 무서운 절벽까지 세계를 끌고 가는 준비가 끝났고, 그러나 실제 결과는 다를 것이며 진짜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세계 정부가 들어서는 대신 그게 이제 저 검은 모자 DS 세력이 원했던 건데 이제 그건 안 돼요. 그렇게 걔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최종 결과는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까지 이 앞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시점에서 분명히 보이는 거 하나는 흰모자들과 이러한 이란에서 전쟁, 그걸 왜 그도 독이라 그러는데 그러한 전쟁 영화를 그 빨리 끝내지 않고 지금 질질 끄는 데는 지금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란 공습하고 빨리빨리 때리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정리하고 나오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당연히 끝내고 이란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에요. 그러나 이거를 그 전략적으로 하나의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특히 DS 세력에게 아주 애를 먹이고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빨리 끝내지 않고 이 전쟁 영화라 그럴까요? 이거를 빨리 끝내지 않고 이렇게 질질 끌고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 그 각 신문사마다 한 얘기를 헤드라인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난 5년 동안에 뭐 그런 얘기 했어요. 영화, 이건 영화인데 이미 결말은 확실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인데 그 사이에 많은 시나리오도 안에 그 액터들 이미 다 연극하는 자들 그들이 그 등장을 한다. 그러면서 뭐 팝콘을 준비해라.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have the popcorn ready, 팝콘 먹으면서 영화 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017년 이후로 언론에서 점점 자주자주 그래 말하고 있는 제3차 세계대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언론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반복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그
진짜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세계 정부가 들어서는 것은 이제 가능치 않고, 최종 결과는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철수하면서 이 모든 3차 대전의 그 어떤 가능성도 없어지면서 전 지구상에 전쟁이 없어지는 이 일이 일어날 거다. 그 마지막 거점이 이란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제 뭐 내부의 그 정부를 완전히 리즘 체인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얘기가 더 소식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뭐 세상 뉴스들이 뭐 아까 제가 뭐 주요 뉴스를 일일이 대가면서 걔네들이 그렇게 헤드라인을 계속 전쟁 3차 대전으로 몰고 가는 얘기를 했지만 그들이 뜻한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우리한테는 골든 에이지 황금 시대로 들어가는 그러한 기틀이 지금 마련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앞에 그 현재 여러분들은 그 영화를 보고 계신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그, 감사드립니다. 이, 긴 방송 들으시느냐고, 수고들 하셨고, 그 다음에, 늘, 방송 끝날 때마다 광고하죠. 여러분들 멤버 안 하신 분들, 멤버 해 주시면, 방송에 크게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의 카카오뱅크, 정보가 거기 디스크립션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 제목 밑에 이렇게 더보기란에 펼치시면 그 계좌 번호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나 자율 시청료 보내신 분들,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라라방송이 굳건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멤버 되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멤버 방송 내일 올라가면 여러분들 재미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방송 내용이 이제 광범위하고 되게 많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소화가 혹시 안 되더라도 그것이 이제 반복해서 들으면 이 어두운 세력을 그 제거하는 힘모자들의 활동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그 배경도 알게 되고 확실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런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들 그동안 그 지금 오늘 방송도 긴 내용인데 들어주시느냐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라나였습니다.